미안해, 유민아. 1993년 7월 23일, 18세 소녀는 기차역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편지는 30년 동안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0월 68세 노인에게 도착한 낡은 봉투. 아빠, 내 마지막 부탁이야. 이 기차역에서 만나줘. 30년 만에 도착한 아들의 편지.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기차역의 비밀. 타이틀 등장. 기차역에서 온 마지막 편지. 지금 시작합니다. 매일 기차역에 가는 노인. 매일 아침 7시. 경북 영주에 버려진 기차역. 68세 노인 정혜수가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플랫폼. 멈춰선 시계. 그는 매일 이곳에 옵니다. 30년째.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할아버지 미쳤나 봐. 매일 기차역에 가서 뭘 기다리는 거래. 하지만 정혜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30년 전 이 기차역에서 아들과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정혜수는 은퇴한 철도 기관사입니다. 40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기차를 운전했던 사람. 그의 손은 거칠고 등은 굽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이 기차역에 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아들이 올지 모르니까. 플랫폼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점심도 거기서 먹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30년. 1만 950일. 한 번도 빠짐없이.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혜수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30년 전 편지의 도착. 2023년 10월 15일 오후 3시. 정혜수의 작은 집. 빨래를 널다가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천천히 꺼냅니다. 우표를 봅니다. 1993년 소인. 30년 전 우표. 심장이 뜁니다.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는 낡은 철도 승차권. 영주역 서울역. 1993년 7월 23일. 3등석 좌석권. 정혜수의 숨이 멎습니다. 30년 전 승차권. 뒤에는 떨리는 필체로 쓰인 글씨. 아빠, 내 마지막 부탁이야. 이 기차역에서 만나줘. 7월 23일 오후 6시. 용서해줘서 고마워. 유민. 정혜수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편지. 그는 주저앉아 웁니다. 유민아. 유민아. 30년. 30년 만에 도착한 편지. 아들의 마지막 편지. 1990년 6월. 정혜수의 아내 김순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 6개월 투병 끝에 남은 건 5살 아들 유민뿐. 정혜수는 철도 기관사였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기차를 운전하는 일. 한 달에 집에 오는 날은 사나흘 뿐. 아내가 살아있을 땐 아내가 아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는 없습니다. 정혜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아들을 돌볼 것인가,
아니면 일을 계속하며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당시 정혜수의 월급은 80만 원.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고민 끝에 정혜수는 아들을 시골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경북 영주의 작은 마을. 유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돈 벌어서 곧 데리러 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5살 유미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언제 와? 곧, 곧 올게. 하지만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혜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유미는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는 아버지. 어색한 대화. 아빠, 나 이제 학교 다녀.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는 언제 날 데리러 와? 곧. 하지만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생활. 학교에서 아이들은 놀렸습니다. 야, 너네 아빠 어디 갔어? 집에 없잖아. 너 아빠한테 버려진 거 아니야? 유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았으니까. 1993년 7월. 유미는 18세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유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고 싶었습니다. 유미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나 이제 어른이 됐어. 아빠를 이해할 수 있어. 아빠도 힘들었겠지. 나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을 거고. 미안해, 아빠. 나 아빠를 오해했어. 한 번만 만나줄래? 영주역에서 7월 23일 저녁 6시에 기다릴게. 사랑해, 아빠. 유민. 편지를 보낸 유민. 그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영주역에서 서울역까지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해 1993년 7월 23일 오후 6시 영주역 플랫폼. 유미는 기다렸습니다. 6시 10분, 6시 30분, 7시.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아빠도 바쁘시겠지. 7시 30분. 유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빗길. 어두운 도로. 앞에서 차가 달려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 쾅. 유미는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생각은 아빠. 보고 싶었는데. 박세봄의 등장. 2023년 10월 16일. 정혜수는 편지를 들고 다시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30년 만에 온 아들의 편지. 하지만 의문이 생깁니다. 왜 30년이 지나서야 도착한 걸까? 그리고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플랫폼에 도착한 정혜수. 그는 벤치에 앉아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유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갈게. 이제라도 갈게.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26세 여성 박세봄. 철도공사 공익 근무요원입니다. 영주역 관리를 담당하고 있죠.
폐쇄된 역이지만 관리는 계속되어야 하니까 괜찮습니다. 정혜수가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세봄은 정혜수의 손에 든 편지를 봅니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편지요. 혹시 제가 봐도 될까요? 정혜수가 편지를 건넵니다. 세봄이 편지를 읽습니다. 1993년 소인. 30년 전 승차권. 할아버지, 이게 30년 전 편지예요? 그런 것 같소. 누가 보낸 거예요? 내 아들이요. 세봄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드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정혜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모르오. 30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소. 그럼 이 편지가 아마도 아들의 마지막 편지일 거요. 세봄이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무엇을 용서한다는 걸까?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혜수가 고개를 듭니다. 도와준다니? 이 편지가 왜 30년 만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아드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드릴게요. 정말 그럴 수 있겠소? 네, 제가 찾아드릴게요. 저도 궁금해요. 이 편지의 비밀이. 정혜수와 세봄. 두 사람의 특별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68세 노인과 26세 청년. 세대를 넘어선 우정. 그리고 30년 전 진실을 향한 여정. 진실 추적 마이너스 우체국. 2023년 10월 17일. 세봄은 편지와 승차권을 들고 영주 우체국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전 편지가 왜 이제 배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체국 직원이 기록을 조회합니다. 발송일이 언제죠? 1993년 7월 22일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뒤집니다. 아, 있네요. 1993년 7월 22일. 발송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왜 30년 만에 도착한 거죠? 기록을 보니까요. 이 편지가 분실 우편물로 분류됐었어요. 당시 우편 사고가 있었거든요. 세봄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무슨 사고요? 1993년 7월 24일. 우편 수송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많은 우편물이 분실됐죠. 그럼 이 편지는 3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보관 창고에 있다가 최근 정리 작업 중 발견됐나 봐요. 올해 초에 창고 정리하면서 분실 우편물들을 찾아냈거든요. 세봄이 한숨을 쉽니다. 30년 동안 배달되지 못한 편지.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요. 직원이 다시 말합니다. 이 주소로 발송된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세봄의 심장이 뜁니다. 뭐라고요? 1993년 7월 25일자. 같은 발송인 정유민 씨. 그 편지는 어디 있어요? 그것도 분실 우편물로 분류되어 있어요. 지금 찾아드릴게요. 3일 후. 세봄은 두 번째 편지를 받습니다. 우체국에서 보관 중이던 편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아빠, 기차역에서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빠도 바쁘시잖아요. 근데 아빠, 나 병원에 입원했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괜찮을 거래요. 다리 수술하면 걸을 수 있대요.
하지만 혹시 아빠가 올 수 있으면 한 번만 와줄래요? 영주중앙병원이에요. 3층 정형외과 병동이에요.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아빠. 유민. 세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교통사고. 유민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도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세봄은 즉시 정혜수에게 전화합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1993년 7월 23일,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시던 길에 전화 너머로 정혜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유민이가 교통사고를 제가 지금 갈게요, 할아버지. 병원 기록 추적 2023년 10월 22일 세봄과 정혜수는 영주중앙병원으로 향합니다. 의무기록실 1993년 7월 23일 교통사고 환자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환자 이름은요? 정유민. 의무기록실 직원이 오래된 파일을 뒤집니다. 한참을 찾습니다. 있네요. 정유민 18세 남성. 1993년 7월 23일 입원. 정혜수의 손이 떨립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발성 골절. 오른쪽 대퇴골 경골. 수술 2회. 입원 기간 2개월. 그 후에는요? 직원이 기록을 넘깁니다. 1993년 9월 18일 퇴원. 보호자는 할머니로 되어 있네요. 세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환자는 살아계신 건가요? 직원이 기록을 더 뒤집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사망 기록이 있네요. 정혜수가 벌떡 일어섭니다. 뭐라고요? 2015년 6월 20일. 사인은 간암. 정혜수가 주저앉습니다. 유민이가 죽었다고. 세봄이 정혜수를 부축합니다. 할아버지. 정혜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저 울기만 합니다. 8년 전. 아들은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병원 복도. 세봄이 직원에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유족 연락처 있나요? 딸로 기록되어 있네요. 정서현. 현재 28세. 연락처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연락처를 적어줍니다. 세봄은 정혜수를 집으로 모셔다 드린 후 그날 밤 정서현에게 전화합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유민 씨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 네, 저 아버지 딸 맞아요. 누구세요? 저는 철도공사 직원 박세봄이라고 합니다. 혹시 할아버지 정혜수 씨 아세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할아버지요? 저 할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세봄의 가슴이 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기를 남기셨어요. 평생 쓰신 일기장.
할아버지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서 새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꼭 만나고 싶어요. 손녀와의 만남 아버지의 일기. 2023년 11월 1일. 서울의 작은 카페. 정혜수와 새봄이 먼저 도착해 앉아 있습니다. 정혜수의 손은 계속 떨립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떨리는구나. 손녀를 처음 만나는데 떨리지 않을 수가 있나. 카페 문이 열립니다. 28세 여성이 들어옵니다. 정서현. 그녀의 손에는 낡은 노트. 서현이 정혜수를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할아버지. 서현이구나. 서현이 정혜수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정혜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현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다 할아버지 잘못이지.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가족. 새봄도 옆에서 눈물을 닦습니다. 자리에 앉은 세 사람. 서현이 낡은 노트를 꺼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걸 꼭 드리라고 하셨어요. 평생 쓰신 일기장이에요. 정혜수가 일기장을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1993년 7월 24일. 오늘 아빠를 만나러 갔다. 기차역에서 6시까지 기다렸는데 아빠는 오지 않으셨다. 비가 왔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차에 치였다. 병원에 입원했다. 다리가 많이 아프다. 수술해야 한대. 하지만 괜찮아.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바쁘신 거야. 나는 아빠를 이해해. 언젠가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기다릴게, 아빠. 정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다음 페이지. 1993년 8월 15일.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째. 아빠한테 편지를 2번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 혹시 주소가 틀렸나? 아니면 아빠가 이사 가셨나? 괜찮아. 퇴원하면 아빠를 찾아갈 거야. 직접 만나러 갈 거야. 아빠 보고 싶어. 1993년 10월 3일. 퇴원했다. 다리는 좀 불편하지만 걸을 수 있어. 아빠 주소를 알아냈어. 다음 달에 찾아갈 거야. 아빠 기다려. 1994년 2월 14일. 아빠 집에 갔다. 하지만 아빠는 없었어. 이웃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기관사라 항상 집에 없대. 괜찮아. 나도 이제 일을 해야 해. 돈을 벌어야 해. 나중에 다시 찾아갈게, 아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정혜수의 심장이 찢어집니다. 2000년 1월 1일. 새 천년이 밝았다. 나는 이제 25살이다. 아빠 생각이 난다. 아빠는 어디서 뭐 하고 계실까? 건강하실까? 결혼은 하셨을까? 나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 그냥 보고 싶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2010년 5월 3일.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서현이. 3.2kg. 건강한 여자아이. 아빠, 나 아빠가 됐어. 이제야 알겠어. 아빠가 왜 그렇게 일만 하셨는지.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아빠도 힘드셨겠지. 나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빠 미안해. 나 아빠를 오해했어. 이제라도 만나고 싶어. 할아버지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 손녀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 2015년 3월 10일.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간암 말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6개월에서 1년. 딸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오래 보지 못해서. 내가 20살이 될 때까지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할아버지. 나는 평생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할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실까봐. 할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할아버지를 원망할까봐. 하지만 이제 알아. 할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니야. 할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신 거야.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찾아뵙지 못해서. 마지막 페이지. 2015년 6월 20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 숨쉬기가 힘들어. 딸에게. 서현아, 이 일기를 할아버지께 꼭 전해다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어. 다만 시간이 없으셨을 뿐이야. 할아버지도 나처럼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바쁘셨던 거야. 내가 할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처럼 할아버지도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어. 다만 시간이 없었을 뿐이야.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당신의 아들 유민 올림. 정혜수가 일기장을 덮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유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서현이 할아버지를 꼭 안아줍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정혜수는 손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 30년 동안 품었던 그리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차역에서의 마지막 만남. 2023년 11월 10일. 정혜수는 서현 세봄과 함께 그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버려진 영주역. 30년 전 유민이 아버지를 기다렸던 곳. 오후 6시. 약속 시간. 정혜수가 플랫폼에 섭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낙엽이 흩날립니다. 유민아, 아빠가 왔다. 30년 늦었지만 아빠가 왔어. 정혜수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가 너를 혼자 두어서. 아빠가 내 곁에 없어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유민아,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매일매일 너를 생각했어. 내가 잘 자라고 있을까? 내가 행복할까? 그것만 생각했어. 서현이 할아버지 옆에 섭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고 싶어 하셨어요. 할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정혜수가 서현의 손을 잡습니다. 서현아,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내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다 늦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만났잖아요. 이제라도 가족이 됐잖아요. 세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낡은 기관사 모자와 제복.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거 맞죠? 철도 박물관에서 빌려왔어요.
정혜수가 모자를 받아듭니다. 30년 전 자신이 쓰던 모자.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오늘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선물? 네, 철도공사에 특별 허가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기차. 한번 운전해 보시는 거 어때요? 정혜수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 네, 오늘 저녁 7시. 영주에서 서울까지. 할아버지가 운전하세요. 아드님과 함께요. 마지막 기차. 밤 7시. 영주역 플랫폼에 기차가 들어섭니다. 정혜수는 기관사 제복을 입고 모자를 씁니다. 30년 만에 입는 제복. 손에 익은 무게. 서현과 새봄이 객실에 탑니다. 정혜수는 운전석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익숙한 공간. 30년 전과 똑같은 운전석.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습니다. 기적이 울립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정혜수의 목소리.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주역을 떠납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정혜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리는 풍경. 지나가는 불빛. 그리고 그는 느낍니다. 옆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유민아, 아빠 옆에 앉아 있니? 바람 소리가 대답처럼 들려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유민아,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기차는 계속 달립니다. 어둠을 뚫고, 밤을 지나, 새벽을 향해. 객실에서 서현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빠, 할아버지 만났어요.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따뜻한 눈물입니다. 새벽 5시. 서울역 도착. 기차가 천천히 멈춥니다. 기적이 마지막으로 울립니다. 정혜수가 운전석에서 내립니다. 플랫폼에 선 그 제복을 벗습니다. 모자를 벗습니다. 이제 놓아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유민아. 서현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꼭 안아줍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도 행복하실 거예요. 정혜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아빠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구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동이 트고 있습니다. 6개월 후. 정혜수는 서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매주 일요일. 둘이 함께 영주역에 갑니다. 유민을 기억하기 위해 플랫폼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빠가 좋아하셨던 김밥이에요. 그래, 유민이 김밥 좋아했지. 두 사람은 웃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 어디선가 기적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혜수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유민아, 잘 가거라. 아빠가 사랑한다. 기차는 늦게 도착해도 결국 도착합니다. 놓친 시간은 지나가지만 마음은 돌아옵니다. 기다림은 끝났지만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